여러분들은 지금 SBS 이재익의 정치쇼를 듣고 계십니다. 원래 같으면 제가 이제 뭐 아주 발랄하게 힘차게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오늘 그렇게 웃고 떠들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이 산불 피해가 계속 번지고 있고 아직까지 불이 잡히지 않고 있어서 제가 좀 강원도 산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고양시장 재직 중에 8년 동안 고양터미널 화재 사건 포함해서 또 관내 산불도 발생을 했고 또 요즘에 제가 복합재난 화재를 포함한 복합재난 쪽에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그러니까 이 국가 재난 상태로 정부가 선포할 만큼 이거는 복합 재난이고 단순한 산불만이 아니라 강풍과 연결이 되면서 아주 연계적 이 사고가 위험적인데 여기서 저는 이제 한 두세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중앙정부 행안부 또 뭐 산림청 이런 중앙기관의 재난기구의 참여와 또 강원도 속초 또 이런 고성 이런 지방정부 간의 이 협치 이런 통합적 재난관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역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미 이제 주불 진압이 이루어지거나 하지만 지금 이게 강풍을 동반한 성격이기 때문에 잔불도 있게 되고 또 변전소와 또 다른 여러 강풍과 연계된 복합재난으로 가기 때문에 통합적인 그런 대응이 필요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미국에서의 태풍, 일본에서 지진 때도 위력을 보인 게 이 시민들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어떤 이 SNS를 통한 정보의 공유 그리고 또 어떤 종합적인 대처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속한 대피. 네,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떤 SNS 통한 시민 행동 요령을 알렸지만 청와대만이 아니라 행안부를 포함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또 강원도 인근 또 지금 강원도만이 아니라 지금 뭐 부산 여기저기서 산불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시민들이 SNS를 통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 대피 훈련 또 여러 가지 대처에 대한 공유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치인 네 분이시니까 며칠 전에 어떤 그 재보선 결과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이 나설 차례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전반적인 언론의 보도 분위기를 보면 뭐 1대1해서 무승부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상의 패배라고 저는 보고요. 민주당이 또 김혜영 최고위원 부산의 지역구를 둔 분도 이 부산에서 총선을 이 추세로 가면 필패다. 또 다른 여러 이 경남 도당 민주당 위원장도 과거에 부산, 울산, 경남의 광역 선거를 압승했던 것에 비춰 보면 이것도 사실상 실패다, 패배다. 이렇게 바라보는 인식이 맞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이번에 보궐선거를 참패로 받아들이고 민주당 이름만 빼고 혁신의 혁신을 도모하면 총선 승리의 가능성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 가능성이 저는 있지만 이걸 아전인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안이하게 가게 되면 정말 총선 때는 정말 이 참혹한 패배가 예고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 복귀를 정말 잘해야 된다고 보고요. 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강원도 산불을 바라보는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 이상으로 이번 보궐선거에 이 어떤 결과를 내면적으로는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아까 말했던 영남 지역의 중요한 지역에서의 지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네이밍만 마케팅을 하면 60% 70%를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어떻든 영남권에서 중요한 균열이 왔고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비록 기초의원 선거긴 하지만 전주에서의 보궐선거 결과가 이 여론조사상으로는 당 지지가 민주당 68% 민평당이 2%라는 이건 뭐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민평당이 43% 그리고 민주당이 30%로 민평당이 당선됐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작은 지역의 기초의원 선거 가지고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으나 네. 어떻든 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소득주도형 성장, 인사정책 그리고 당정청 시스템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도력에 대해서 이제 2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이번 보궐선거를 과도하게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지만 정말 민심의 어떤 이런 그 심각성 그리고 무엇이 여당과 문재인 정부에 있는가를 정말 그 뼈아프게 반성을 해서 혁신하고 혁신하면 저는 총선에 다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튼 이 아전인수적 해석은 오히려 독약이다. 네네. 그리고 여기에서 오히려 참패의 구조적 요인을 찾아낸다면 저는 또 다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박지원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자칭 정치 8단이라고 보면서 이번 이제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서 네네. 향후 오히려 양당 체제로 이렇게 이 재편 강화될 우려를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저는 이제 이번 보궐선거 이후에 향후 전국 전망과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미래를 이제 그 평가 전망하면서 중요한 건 이번에 이 보궐선거의 사실상의 패배는 스디슨 보약이 되어야 되고 네. 또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현재 사실 지금 전반적인 전국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만 보이지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테면 많은 이 여론조사 전문가나 평론가들이 보궐선거 이후에 어떻든 나타난 여론들을 보면 이 청와대 인사검증의 문제 또 경제지표가 악화된 문제, 또 참모들의 실언, 또 여러 가지 이 민심이 보여주는 경고장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문재인 대통령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온전한 대응을 하지 청와대가 됐든 또 장관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디펜스하거나 해명하거나 설명하거나 사과하거나 이런 부분이 부재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든 집권 여당은 당정청 시스템을 가지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북미관계 개선이라든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부분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또 문재인 정부가 실수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사과도 하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네. 많은 문제점을 오히려 참모들이 또는 장관들이 또는 민주당이 실수한 부분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게 되니까 모든 비판을 대통령이 받게 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조국 수석과 관련해서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인사검증 실패 문제다 이런 부분이 한국당을 포함해서는 모든 타겟이 조국 수석으로 가게 되는 거고 네, 또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수석을 사수해야 그다음에 개혁 입법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국면이 나오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면 네네. 향후 보궐선거의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당정청 시스템의 온전한 네. 복원 그리고 민생경제의 회생으로 올인하면 저는 오히려 충분히 약이 될수 총선에 있다. 승산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나서주세요. 어떻든 현재는 문재인 정부고 또 민주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단순한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되어야 된다 등등에 대한 어떻든 전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성은 인정하지만 네. 기승전 문재인 대통령으로 책임이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모든 부분들을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 개혁 입법도 그렇고 뭐 아주 침대 축구식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는 측면이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향후 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해야 될 부분은 계속 강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지금까지 2년 동안 진행돼 왔던 네. 경제 정책, 인사 정책, 시스템 운영 그리고 또 국회 개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 민생 경제에 대해서 정말 이제 어떻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네. 그런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 문재인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개혁의 방향은 옳고 맞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실수 시행착오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민주당의 시스템 또 장관들의 어떻든 유능한 보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잘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네.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쉽게도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수석만 보이고 있는 이런 현실적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내야 되고 그럴 때 다시금 민심은 지금 황교안 대표처럼 과거의 어떤 박근혜 국정농단의 중심적인 축에게 또다시 총선에서 신뢰를 실어줄 거냐 아니면 다시 일자리 창출과 개혁 입법 과제를 이행하라는 다시 또 민주당에게 기회를 줄 거냐 하는 것은 앞으로 1년 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고 네. 뼛속 깊은 개혁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주어진 저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요. 최성 의원님은 네. 조국 수석이 이번에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 문제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국 수석의 퇴진을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의 중단 그리고 심 장군을 겨누는 차원으로 이것이 정치적 공세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조국 수석이냐 인사수석의 개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청와대와 민주당의 당정 시스템의 복원, 효과적 작동 이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조국 수석